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태성 떨림하고 파킨슨병의 구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떨림은 다른 건가요? 본태성 떨림도 이 떨리는 증상을 갖고 있고, 파킨슨병도 이 떨림을 갖고 있는데, 떨린다는 것 자체는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면 일단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파킨슨병은 뇌 안에 흑질이라고 하는 그 뇌 부위가 문제가 돼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떨리게 되는 거고, 또 비슷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도 이 뇌 안에 소뇌 아니면 중뇌, 교, 연수 또는 기저핵 이런 다른 부위에 뇌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뇌 자체 그 모양이 이렇게 노화되면서 모양이 위축되면서 이제 떨림이 나타나는데요. 본태성 떨림은 파킨슨병이나 또 파킨슨 증후군처럼 뇌 안에 실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떨리는 것 자체는 뭐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원인이 다르니까 일단은 겉모양과는 달리 원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떨림이 있으면 본태성 떨림인지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물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과서의 그 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긴장할 때는 떨려요. 그 다음에 긴장 안 하고 마음이 편할 때는 안 떨려요. 그러면 이제 본태성 떨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긴장할 때도 떨리는데 긴장하지 않고 평온할 때도 떨려요.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 이렇게 보는 거죠. 떨림의 패턴이 내 몸의 심리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쉬운데요. 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차이점이 파킨슨병이 긴장할 때도 또 평온할 때, 긴장하지 않을 때도 떨린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파킨슨병이 초기가 있고 중기, 말기가 있는데 파킨슨병이 시작되려고 하는 전조 시기나 또 파킨슨병이 막 시작한 초기 때는 본태성 떨림처럼 긴장하지 않을 때, 평온할 때 안 떨리다가 긴장할 때만 떨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본태성 떨림하고 초반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전조 증상 또는 파킨슨병 초반에 파킨슨병 환자인데 본태성 떨림처럼 긴장하지 않을 때는 또 안 떨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초반에는 본태성 떨림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본태성 떨림이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손떨림이 있어요. 오른손이 떨리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랬는데 2년, 3년이 지났더니 그래도 이렇게 오른손만 떨리는 경우가 아니라 3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발도 좀 떨려요. 그러더니 머리도 좀 떨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진행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본태성 떨림 쪽이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본태성 떨림은 3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지나도 떨림 자체 이외에 더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게 특징이라면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은 3년, 6년, 8년이 지나면 몸에 떨림 말고도 다른 부위에 더 떨리거나 아니면 몸에 동작에 강직이 오거나 하는 등의 더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제가 긴장할 때만 이렇게 손이 떨려서 초반에 본태성 떨림입니다 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지만 더 정확하게 확실한 거는 3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도 긴장할 때만 떨려. 그러면 본태성 떨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지났더니 목소리가 떨려. 그 다음에 턱도 떨려. 그 다음에 이 한쪽 다리를 좀 질질 끌러.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났더니 더 진행이 되네. 또 동작에 문제가 오네. 그렇다면 본태성 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떨림이 생기고 나서 그 순간에 딱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태성 떨림인지 아니면 다른 파킨슨병 쪽인지를 3년 정도 지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초반에 떨리다고 했다가 한 3년 지났더니 다리의 동작이 너무 느리게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을 때 한쪽 팔을 안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눌해지는 거예요. 본태성 떨림 진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손가락의 동작이 잘 안 돼요. 젓가락질이 안 되거나 단추를 이렇게 깨는 이 동작이 안 되거나 또 신발을 신는 동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가볍지만 동작에 이상이 오면 본태성 떨림보다는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 증후군 쪽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년 반 전에 오신 분이에요.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접수해서 접수 간호사하고 상담만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상담실에서 간호사와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병원에서 손이 떨려서 갔더니 본태성 떨림이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치료꼭 받으셔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환자분은 그냥 가셨어요. 상담만 하고 가신 거죠. 1년 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근데 간호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1년 전에 오셨었다. 1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본태성 떨림을 받고 오셨는데 그냥 가신 분이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1년이 지났는데 손떨림도 더 심해졌지만 다리도 떨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림 자체가 더 심해지니까 같은 대학병원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킨슨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반에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이 막 이렇게 시작되기 직전에 전조 증상 또는 파킨슨병이 이제 시작한 초기에는 이게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가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파킨슨병 전조 초기에는 본태성 떨림처럼 평온할 때는 잘 안 떨리다가 긴장할 때만 떨리는 요 패턴이 본태성 떨림하고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기가 되면 그때는 파킨슨병 그다음에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평온할 때도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초기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시간.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그대로 그냥 오른손 떨리는 것만 그대로 있고 다른데 동작에 뭐 또 추가로 다른 데가 더 떨리는 이런 현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본태성 떨림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본태성 떨림은 보통 교과서적으로 평온할 땐 안 떨려. 근데 긴장할 때 좀 떨려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심장이 좀 나는 남보다 더 벌렁벌렁거려요. 전화 소리만 와도 막 두근거려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본태성 떨림이라 하더라도 3년이 지났는데도 심해지지 않았네. 그래야만 본태성 떨림이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도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구분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